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랜만에 이 스터디룸에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별로 영상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는데 이렇게 그냥 수업 끝나고 가려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안 들어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없는데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이 뭐 항상 뭘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온다기보다 찍으려고 앉아있으면 뭔가 떠오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제 글을 쓰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갑자기 또 지금 떠올랐네요. 뭘 얘기해야 되나 했는데 수업 끝나고 저희 수업 들으신 분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여태까지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저는 뭐 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냥 혼자 일기 정도 쓰는 거였는데 어떻게 책을 썼는가 그것도 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수업을 듣다가 저는 보통 저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다수죠. 거의 뭐 대다수죠. 뭐 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종종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가 뭐 저보다 5살에서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많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본인은 결혼한 일을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본인에 대해서 좀 그분의 부인께서 이렇게 본인이 몰랐던 부분을 부인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본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하는 부분들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져서 되게 만족감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게 추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공감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평범한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아서 결혼을 내가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였죠. 근데 지금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아마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뭐든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 게 있었고 지금은 어쩌면 필요를 만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경매도 시작하지 않았을 거고 저는 정확히 경매를 시작한 거는 뭐냐면 월급 안 나온 얘기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월급이 안 나오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들어갔던 회사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가 나름대로 뭐 그 업계에서는 유명한 회사였는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그 부딪힘이 월급이 밀리고 부딪힘들이 생기니까 이 회사는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구나를 그때 저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저와 몸이 하나였다면 사실 그렇게 막 고민을 제가 많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회사를 입사하고 그래도 지금 부인을 제가 그때 그 연애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연애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내가 그래도 내 부인은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는 항상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경우에 지금은 내가 혼자 몸이니까 월급이 혹시 안 나오더라도 제가 먹고 뭐 돈을 쓰는 거는 분명히 스스로 아낄 수 있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어차피 그때는 뭐 부모님이 밥이랑 잠자리는 제공을 해주니까 내가 아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걱정이 됐던 건 사실 대다수의 고민하시고 이 재테크 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제가 지금 당장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추후에 그리고 내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놓이니까 그러면 내 부인하고 나중에 태어날 제 아이하고 한테도 제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만 다녔으면 저만 슬프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내 가족들, 내 부인하고 내 애기하고도 슬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슬퍼지는 환경, 불행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저는 그래서 제가 가족을 꾸려야 되고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경매를 시작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는 나 혼자 몸만 챙긴다면 상관이 없었는데 뭐 월급 몇 달 밀리는 거야 뭐 그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근데 정확히 내 와이프를, 내 가족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경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를 시작한 것도 어쩌면 제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주로 뭐 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이 부인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저희 누나 같은 경우도 제 와이프가 대단하다라고 뭐 얘기를 그리고 주변에서도 야, 네 부인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저도 퇴사를 할 때 당연히 제 부인의 그런 지지가 없었으면 당연히 하기 어렵겠죠.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돈 문제를 떠나서 제 부인은 저를 굉장히 믿어줬거든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았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부인한테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하죠. 그 부인 덕분에 제가 어쨌든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여태까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온 거를 이제 실행에 회사 월급 파이프라인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순간 사실 굉장히 두려웠는데 제 와이프가 저를 굉장히 믿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사실 되게 들어요.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책을 쓸 때도 사실 책을 내가 퇴사하고 바로 쓴 게 아니고 전부터 조금씩 써놨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 9월에 퇴사를 했으니까 작년 봄부터 한 3월, 4월 이때부터는 일정 시간은 책을 쓰는 시간으로 한 토요일 오전 한 9시부터 한 12시까지는 뭐 시간 되게 짧지만 항상 그 집필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쓰면서 제가 뭐 글이라고 언제 써봤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책이라고 언제 써봤겠고 글이라는 것조차도 저는 뭐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쓴다는 마음 자체를 먹었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글을 썼을 때 제 와이프가 되게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책을 조금 글을 썼을 때 이거 남한테 보여주기조차 되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글을 진지하게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주변에 저는 많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가 그 글을 보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믿음을 저는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는 제 와이프 덕분에 사실 용기를 정말 많이 얻었거든요. 저를 누가 믿어줬을까 했을 때 와이프가 없었으면 사실 지금 상황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매도 시작하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뭐 경매를 혹시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책을 쓸 생각은 사실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글을 보여줄 사람도 당연히 그건 가족들도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와이프가 보고 나서 제 글에 대해서 용기를 되게 많이 줬거든요. 해봐도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저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저를 믿어줬던 그 와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되게 갑자기 불현듯이 드네요. 근데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요새 제 나이 또래들은 고민이 다 많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제 회사에 들어가신 분도 그렇고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전 연령에 걸쳐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쨌든 이 고민을 하면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하는 행위는 외부적인 일인 거잖아요. 바깥 일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매도 그렇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건 아니면 글을 쓰는 거나 그것도 어쨌든 마음이 편해야지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제 유튜브 주제도 마음 관리니까 이 마음 관리의 저는 기본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 관리의 기본이 되는 거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내 주변 사람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당연히 제 부인이겠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관계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이 평화로워야지
밖에서 하는 일도 저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지금 뭐 외부적으로 하는 활동들에서 저는 사실 되게 만족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만족스러울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이 요새 되게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많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와이프가 저를 많이 믿어줬기 때문에 많이 제 삶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요새 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 친구들 중에 결혼, 뭐 제 나이 또래 아니면 저보다 조금 어리거나 뭐 제 나이 또래 한 30대 때는 다 결혼에 대해서 뭐 준비도 하고 고민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혼은 전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뭐든지 저는 그 계기가 됐던 게, 제 삶을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 필요하게끔 저를 만들어 줬던 게 저는 제 부인이고, 결혼 계기가 결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음의 평화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의 평화를 갖추고 내가 어떤 일에 접근해야지 저는 그 일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를 갖추는데 그 첫 번째가요, 저는 가정의 평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하는 일에 앞서서 내가 하는 일을 뭘 해야 되는지 고민, 뭐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내 마음의 평화를 갖추는데 가족의 평화까지, 혹시라도 결혼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